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상당히 또 시장의 낙폭이 과도하게 나왔고,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의 또 반등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이제 오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지수가 올라가면서 또 이제 지수를 이끄는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구간 넘어가면서 해리스 관련주들과 지금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개별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약간의 또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반등세는 살짝 또 이제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어제 왜 이렇게 빠졌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워낙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 뭐 우리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뭐 기관들도 어제는 너무 좀 과도하게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또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어제 장이었거든요. 그야말로 뭐 패닉이 또 이제 매도를 불러오는 패닉이 또 매도를 불러오는 계속해서 그러한 이 연속적인 매도세가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악재가 어떠한 부분이 나왔을까를 또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말간의 대표적인 악재는 세 가지 정도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다음에 엔캐리 자금이 유출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불량품 이슈나 혹은 이제 최근에 뭐 엔비디아가 하반기에는 성장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번 주말 지나가기 이전에 나왔던 이슈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했었던 악재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또 뭐 24시간 이내에 전쟁이 날 수가 있다라는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명분 자체가 워낙에 이제 또 이란과 이스라엘 포함을 해서 중동 국가들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사이가 안 좋은 이제 또 종교적인 대립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아무래도 정치적인 위치를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라는 또 시각이 있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또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전면전을 펼치기에는 상당히 또 이제 어려울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정치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전쟁 그리고 또 워낙에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언가 완전하게 전면전으로 간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 좀 간을 보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치고받기는 하지만 무언가 이 전쟁의 어떤 규모 자체가 무언가 확 커질 것 같다라는 우려감은 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우려감을 갖고 가야 되기는 하지만 예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졌을 때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이다. 유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반응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잖아요. 고용 지표가 최근에 또 상당히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소비를 가장 이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해왔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또 소비를 바탕으로 성장을 했었던 미국은 경기 침체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간밤에 이제 서비스 지표가 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까지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연준에 대한 또 이제 상당히 비난 발언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에서도 시장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제 시장이 그렇게 정말 뭐 10년, 20년 만에 나올 만한 낙폭을 이끌어낼 만큼의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의 하락은 결국에는 또 이제 엔캐리 자금이 유출된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또 하락의 반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일본이 엔저 정책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끝마치고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캐리 자금에 투자해놓은 투자자들이 기존의 포지션을 좀 청산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엔화가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엔달러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엔캐리 자금에 이제 또 이 유지되어 있었던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그냥 시장가로 다 물량을 던져버리면서 어제 시장 하락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밀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여기에서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요 정도 구간에서는 또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라고 생각한 구간은 그냥 다 밀고 내려가 버렸죠. 그야말로 이제 이 엔캐리 자금이 유출이 되게 되면서 패닉을 유도하고 그 패닉을 유도한 물량들이 또 패닉을 유도하는 그런 연쇄적인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 정말 이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을 갖고 계실 거고 또 이제 물려 계실 겁니다. 물론 현금 100%가 보유가 됐다라고 하면 정말 뭐 이제 베스트 그림이겠죠. 그런데 뭐 현금인 100%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거의 없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대부분 지금 이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언제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또 그동안에는 어떻게 수익으로 해칭을 해 나가느냐.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약간의 이제 무분별한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낙폭이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10년, 20년 만에 나올 만한 낙폭이 어제 하루 만에 나왔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밑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요 이상으로는 하락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올라왔었던 추세들을 다 깨버리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제 이전 구간을 회복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저항 구간을 느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 움직이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시장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또 이제 이 상승폭을 살짝 줄이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제 낙폭이 워낙 과도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 심리가 발현이 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무언가 주도주 종목군들도 개별주 종목군들도 활발하게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매물 구간,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서 또 이제 물량을 살짝 뱉어내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제 또 방산주 쪽으로 혹은 뭐 지금 현재 해리스 관련된 종목으로 또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그림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무분별하게 추가 매수나 혹은 신규 매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이 힘을 전체적으로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나 혹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을 봤을 때 사실 일제히다 이 추세를 좀 깨버린 상황입니다. 추세를 깨버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짚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바닥을 짚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아마 최근에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8만 전자 이상에 갖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약 한 7만 원 중반대부터 7만 8천 원 구간까지가 1차 목표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게 되면 요 구간에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을 뚫어주고 가기에는 지금 현재 업황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장 환경에서는 주도주가 전체적으로 힘을 잃은 상황인데, 주도주가 힘을 잃은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이 HBM에 대한 프리미엄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확실하게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이제 이 레거시 쪽이 하반기에 좀 실적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또 기대감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의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또 반등이 나오다가 물량을 뱉어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약한 1, 2주 정도는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서 또 물량이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그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추세를 깨버리고 한참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매물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서 이 매물 구간을 목표가로 두고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이 현재 반도체에서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약한 에코프로 기준으로 했을 때 9만 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일전에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나왔었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다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구간이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지지 라인을 확보할 만한 지지선들은 계속해서 이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 2차전지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서 단순히 매매가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업황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되고 힘을 받는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결론적으로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을 깨버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또 소화해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9만 원 구간이 또 너무나 두터운 매물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또 어느 정도 나타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정말로 2차전지가 힘을 받고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도주 종목군들이 현재 추세를 잃은 상황이고 힘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타이밍에 맞추어서 현금이 굉장히 귀한 시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을 뭐 50% 종목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은 뭐 70% 종목을 가지고 있든 남은 비중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현금을 잘 돌려서 추가 매수를 잘 하던 아니면 신규 매수로 해칭을 하던 향후에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는 힘을 최대한 확보를 해놔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남아있는 현금 비중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 현금을 또 무분별하게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남은 비중을 또 활용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또 종목을 그냥 계속해서 물려나가야만 되는 대응이 전혀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도주 종목군들은 힘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하반기에 이제 개별주가 완전하게 돌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선을 잠시 옮길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에 시장에서 무언가 이제 종목을 끌어올릴 만한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이 계속해서 수익을 맛봤었던 주도주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종목군에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먼저 수익을 충분히 챙겨놓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왔을 때 그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다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예를 들어서 8월 달 정도에는 주도주가 당장에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8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종목군들이 또 주도를 어느 정도 하다가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그 다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는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또 이제 말로만 설명드리면 너무 이제 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영상 잠깐 또 확인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단키트 쪽, 네. 수산텍 뭐 이런. 네, 저는 한 차례 또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관련해서 신신제약이나 아니면 진원생명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먼저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도 아직 지금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젠텍이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수급 반응이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코로나 치료제 관련 혹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더 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종목군들이라고 불리는 약간의 이제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군들이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수급을 달고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봤을 때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뭐 이제 뭐 수젠텍이나 혹은 이제 뭐 같이 말씀드렸던 뭐 랩지노믹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상승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방산주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로템 이외에 뭐 휴니드라든지 뭐 스페코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실적이 잘 나오느냐 혹은 뭐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느냐라고 하면 그러한 종목군들은 아니거든요. 완전하게 이제 테마에 엮이는 종목군들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진단키트를 저번 주에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시장에서 힘을 받아줬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던 거거든요. 목요일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에 쭉 쉬어가고 있다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이슈에 대해서 수급을 받아줬고 힘을 받아주니까 연속적으로 최근까지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또 금요일 날에 연속적으로 또 힘을 받아줬기 때문에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지금 주도주들은 잠시 쉬어갑니다. 주도주들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추세가 깨지고 수급이 아직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현재 여러분들이 개별주 쪽으로 수급을 또 보면서 수익을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뭐 예로 들어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 때 조선 쪽이나 혹은 뭐 방산 쪽,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에 수급을 받아줬었죠. 그런데 사실 조선 쪽들도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사이클이 다 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나왔고 고점까지 갔다가 물량이 나와버리는 그림이 나왔죠. 그러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한 사이클이 돌았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정말 좋은 상승이 나오다가 고점 구간에서 물량 조금 뱉어내니까 어느 정도 또 이제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한 사이클이 돌았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장은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제 상당히 낙폭이 과도하게 나왔고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최근에 주도주가 쉬어갔고 그 주도주가 쉬어가는 구간에 뭐 제약바이오나 조선주, 방산주가 수급을 받아줬는데, 지금 얘네들도 어느 정도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돈 이후의 수급을 지금 현재 진단키트나 방산주들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종목들을 부를 때 뭔가 뭐 실적주나 이러한 이 좋은 종목으로 부르기보다는 테마주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방산주나 진단키트 종목들이 수급을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하시면 접근을 하셔도 무방한 섹터군이죠. 그런데 나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혹은 좋게 보는 섹터군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어떠한 종목이든 모두 대입이 가능할 텐데, 뭐 예로 들어서 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에 대해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시장의 관심을 받은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때 대응을 해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고 만회하기에는 충분히 쉽다, 충분히 어려울 게 없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는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주도주가 타이밍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셔야죠. 지금 현재 진단키트나 방산주 다음이 어디가 될 것인가. 지금 진단키트나 방산주들이 왜 이렇게 수급을 받아줄까라고 한다면 결국 최근에 주도주 종목군들의 일제이자 사이클이 돌거나 힘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하락할 만한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키트나 방산주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또 신고가 영역에 돌아섰죠.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신고가 영역에 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종목으로 슬슬 사이클이 돌 겁니다. 진단키트 쪽도 최근에 보게 되면 수젠텍이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벌써 5,000원대에서 9,600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나가면서 다음 주부터 또 아마 새로운 단기 주도주가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시장이 워낙에 이 변동폭이 좀 크고 또 옵션 만기도 있다 보니까 아마 자리 잡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어디일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종목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들 말고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면서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골라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워낙에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 좀 대응하기 어렵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지금 종목들을 아마 이제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더욱더 대응이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결국에는 지금부터 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8월 달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또 포트가 갈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8월 달에는 상세하게 대응을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오늘 못다한 내용은 이따 또 제가 4시에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또 이제 7개월 연속 목표 수익 달성, 그리고 8월 달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지금 현재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못다한 이야기들 이따가 4시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공방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8월 달이 될 겁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는 또 8월 달에 대응만 잘하면 지금 시장이 낙폭이 워낙에 과도한 상황이니까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태에서 또 새롭게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골라갔을 때 수익을 또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현금 비중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